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의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신단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주신 분들은 지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래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전부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생방송 시간 안에 진단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도 뭐 종목들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 종목 한 종목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아마 또 많은 분들의 또 속상한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0462님의 종목입니다. 자, 우라노스 전문가님 팬이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종목은 에너토크라는 기업입니다. 자, 매수가가 7,740원에 비중 50%입니다.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너토크라는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이 보면은 참 주가가 좀 다이렉트한데요. 자, 요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사실 지난번에 그 대주주가 이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상당히 매물이 좀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음봉에 대한 갭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런 패턴의 종목들 보시면 이 위에까지 주가가 회복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세종텔레콤 같은 종목도 이런 종목의 패턴인데요. 자, 잠깐만 세종텔레콤의 패턴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텔레콤이 과거에 사이동통신이 물 건너가면서 사실 사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여기에 주가가 이제 사이동통신사가 선정이 안 되고 실패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또 급락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이 음봉 갭을 과거에 이렇게 좀 크게 떨어뜨려 놨는데 이 음봉 갭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까지 저 위로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테마주들은 그렇죠. 테마주들 내지는 시총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오면 그 위에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토크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음봉 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8,100원, 사실 어제장에 요게 딱 이 저항대까지 온 자리라 어제장에 딱 매도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에 매도 못하신 게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8,100원을 좀 단기 목표가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단기 목표가로 잡고 가시고 요 자리가 내일장에 만약에 상승을 못 시키고 밀린다라면 단기간 쪽으로 해당 기업의 주가가 6,780원, 6,800원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 여기에 밀리게 되면 아마 바로 반등 나오기보다는 요 자리에서 횡보가 좀 길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자리에서 요렇게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장이 만약에 떨어지면 약손실에서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내일장에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은 오래 갖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단기간 쪽으로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5105님의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가 89,000원이고요. 자, 비중이 30%입니다. 매도 가격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IT 기업들에 대해서 내지는 수출주들 내지는 원자재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 시총 1, 2 기업이 다행히도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주가가 상승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사실 작년에 외국계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고점론, 반도체에 대한 거품론이 나왔을 때 우라노스는 단기간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반도체에 대한 실적은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단기 악재 털어내고 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 나오고 지지를 받고 상승 나왔습니다. 자, 이 자리가 정확하게 헤드앤숄더를 그려주고 있죠. 자,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까지 가기보다는 이 구간대 대비해서 한 9만 원까지는 1차 목표가를 좀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만 원까지 찍은 다음에 9만 원이 그러니까 결국은 앞전에 첫 번째 저항대 라인이기 때문에 요 9만 원대까지 1차 목표가를 잡고 가시고 여기서 만약에 눌린다라면 조금 눌렸다가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단기 목표가 9만 원 잡으시고요. 단기 손절가는 82,600원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이닉스는 정말 좋은 기업이라 걱정하지 않으시고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뒷번호 8276님의 종목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이수앱지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당분간 추가 하락 지속될 것 같아서 내일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수앱지스 41,2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자, 이수앱지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실 이수앱지스가 최근에 이제 항암 관련된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 암학회가 있어가지고 이 암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나 내지는 암학회에서 뭐 발표를 할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앱지수도 역시나 좀 같은 케이스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계속 감리 조치 이야기 나오고 있고 내지는 뭐 임상 개발 중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참 악재가 더불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래요,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사과를 재배한다고 쳤을 때 정말 우리 사과가 맛있다 주변에서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사게 됩니다. 근데 막상 소문이 나서 사 먹어봤는데 이 사과가 별로 맛이 없어요.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야, 이 우라노스 사과 맛있다고 했는데 다 뻥이더라, 거짓말이다 라고 분명히 소문을 퍼뜨리게 될 거고 그 소문이 커지다 보면 당연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없어지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제약바이오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건 아닙니다. 상당히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도 없었고요. 그리고 실적도 좋은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지금은 자꾸 나쁜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살려고 한 사람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제약주가 그럼 여기서 박살이 나느냐 내지는 크게 조정이 나오느냐 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조정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나올 수 있는데 결국 KRX 300이라든지 내지는 코스닥 벤처펀드 출범에 의해서 결국 사는 종목들은 뭡니까? 시총 큰 종목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총 큰 종목들이 대부분들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그래서 길게 보면은 올라오겠으나 단기간적으로는 하락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은 주가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횡보했으나 이 횡보 자리를 못 지킨다면 해당 주가는 만 원대까지도 더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주봉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손절가, 단기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11,700원이 되겠지만 11,700원이 깨지게 되면 해당 기업은 9,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손절가 대응하셔서 정말 짧게 큰 손실 막고자 하시면 단기 손절가를 지키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앱지스라는 종목 봤습니다.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을 우리 일단은 5562님의 종목입니다. 자, 웹젠이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35,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손절가하고 장기로 갖고 가도 되는가 한번 장기로 갖고 가도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웹젠이라는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젠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나고 있죠.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웹젠이라는 종목을 글쎄요. 우리 시청자분이 물어보신 것처럼 장기로 갖고 갈 자신이 있으시면 좀 갖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어쨌든 우리가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올해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아시안 게임에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처음으로 시범 경기에 e스포츠가 채택이 됐습니다. 게임이죠, 게임. e스포츠라는 게. 그러니까 e스포츠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에 채택됐습니다. 시범 경기로요. 그리고 2020년인가요? 2023년에 그때부터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은 점차 커질 겁니다. 근데 다만 단기간적인 시선으로 보자라면 지금은 주식시장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는 쪽에만 수급이 쏠리고 나머지 섹터에는 좀 수급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 내지는 중국, 5G 요 정도가 일단은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보시려면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미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지난 게임주들이 지난 9월 달부터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조정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려고 했으나 최근에는 이제 제약주도 밀리고 수급이 자꾸 이탈 나오다 보니까 단기 조정이 또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 종목은 손절가를 먼저 좀 잡아드리자면 25,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좀 수급이 부족하다면 25,000원까지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길게 갖고 갈 자신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월봉상 5월 내지는 6월달쯤에 5일선 위로 회복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25,000원만 좀 잡고 가시고 25,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좀 더 들고 가시면서 35,000원 위로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또 한 종목 받고 또 그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태평양물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뒷번호 5434님의 종목입니다. 태평양물산 3,900원에 비중 9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태평양물산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3,900원에 비중 9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이 야,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위에서 잡으셨다가 추가 매수로 인해서 비중이 90%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매매를 좀 잘못하신 거죠. 좀 잘못하신 거고 태평양물산이 지금 재무적인 상태도 상당히 좋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원체 소외주 역할을 했던 겁니다. 더구나 이쪽 섹터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은 사실 시장에서 소외주였기 때문에 섹터 자체도 시장에서 소외주라 그동안 하락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은 단기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위에 원체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3,660원까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쯤 오시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셔야 됩니다. 이 90%라는 비중 때문에 다른 종목들 못 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 최소한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라도 덜어내셔서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들 중국주 내지는 경협주 쪽으로 포트를 조금 바꾸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당 기업을 1차적으로 덜어내신 다음에 눌리면은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3,1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이 또 하락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시거나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단기적으로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인 흐름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태평양물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비중이 크신데 저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그 기간이 아깝고 손실만 자꾸 커지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단기간적으로 지금 시장에 수익 나오는 종목으로 수익 내시고 이 종목을 다음에 수익 낸 걸로 조금 손실을 줄여가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밸브와 현대건설 어제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다시피 이 종목들을 뒤이을 만한 남북 경협주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남북 경협주가 아닙니다. 전 올라간 종목 쫓아가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친북방 정책에 가장 맞아 떨어지는 종목,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글쎄요, 오늘 현대건설 13% 급등 나온 거 그거를 또 더 뛰어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꼭 오셔서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종목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투자25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투자25시 검색을 하면 제일 상단에 바로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주소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자, 페이지 하나가 열리게 되는데 아래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가다 보면 바로 우라노스 전문가의 무료 방송 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방송 보기 버튼 깜빡깜빡 하고 있으니까 꼭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았고 충분히 상승 구간대가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건설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올라간 종목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올라가기 직전의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꼭 오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역시 온라인 방송 준비하러 가보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